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퀄컴의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퀄컴은 구글과 함께 메이저 파운드리 고객 중에서는 가장 듀얼 파운드리 전략에 열려있는 업체입니다. 메이저 팹리스 고객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도 일전에 그 최고급 스냅드래곤 8 시리즈를 4나노에서 만들었을 만큼 삼성과도 링크가 항시돼 왔던 팹리스가 바로 퀄컴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자금난으로 휘청이고 있는 인텔을 인수하기 위해서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가 인텔에 접근했다는 소식도 나온 바 있죠. 물론 이 거래는 인텔이 갖고 있는 x86 라이선스 문제, 그리고 미국 정부가 칩 제작 업체로서 인텔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CPU 업체로서 독과점 문제,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견제 등으로 사실상 이 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내년에 나올 스냅드래곤 8 5세대 AP의 삼성 파운드리 유치와 관련해서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퀄컴은 다음 달인 10월에 발표하는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는 전량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에서 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내년 가을쯤 나오는 스냅드래곤 8 5세대 AP 같은 경우는 TSMC뿐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에도 칩을 맡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퀄컴은 이번 4세대 AP부터 그간 스냅드래곤 SoC에 내장하던 자신의 크라이오 CPU 아키텍처를 버리고 누비아, 자신이 인수했던 스타트업인 누비아가 개발한 오라이온 아키텍처를 최초로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안정하에 더 공을 들여야 하고 칩 제작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기에다 TSMC 칩 제작 단가도 3나노 칩 제작 단가도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파운드리 이원화를 통해서 칩 제작 단가를 낮출 필요성이 더 커진 게 퀄컴의 입장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칩 단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칩 탑재기에 이 팹리스가 퀄컴 칩을 더 탑재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을 한 번 더 믿고 5세대 AP의 칩 제작을 타진하는 상황이 바로 현재의 퀄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전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큰 줄기는 같지만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퀄컴이 내년에 스냅드래곤 8 5세대 AP를 내놓으면서 TSMC와 삼성의 2나노를 공이 테스트 중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 최근에는 퀄컴이 TSMC의 경우는 2나노가 아니라 3나노 3세대 노드, 3나노에서 세 번째 노드인 N3P를 활용해서 스냅드래곤 8 5세대 칩을 만들고, 이 삼성의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얘기대로 그대로 2나노 1세대 노드인 2나노 노드인 SF2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적용 노드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TSMC 삼성공이 2나노를 테스트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TSMC의 3나노 3세대 노드, 그리고 삼성은 2나노 노드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TSMC는 3나노, 삼성은 2나노를 통해서 내년 가을에 나오는 자신의 AP 스냅드래곤 8 5세대 AP를 만들려고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는 최근 웨이보에서 SOC 전문 팁스터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언데드와 IT 팁스터 네거티브 원 히로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소식이 눈에 띈 이유는 얼마 전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내년 가을에 나올 아이폰 17의 AP가 제작될 노드가 2나노가 아니라 3나노 파생 노드인 N3P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TSMC의 최선단 노드를 항상 애플이 먼저 활용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애플이 3나노 N3P 노드에서 만드는 칩을 내놓고 퀄컴이 2나노 노드를 만든다면 이건 참 경천동지할 일이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거밍치도 내년 가을에 나오는 애플 칩도 N3P에서 만들게 되고, 이번에 웨이보에서 나왔던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퀄컴 AP도 2나노 칩이 아니라 3나노 N3P 노드에서 스냅드래곤 8 5세대 AP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맥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다 있는 것이죠. 아이폰 17의 AP인 A19 프로 칩이 TSMC의 3나노 3세대 노드 격인 N3P로 제작되는 게 맞다면 이번 언데드 업로드의 내용인 스냅드래곤 8 5세대 AP도 같은 노드인 N3P에서 제작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삼성과 TSMC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팹리스 입장에선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너무 급하게 TSMC의 2나노로 직행할 유인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보다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지 않은 TSMC의 마지막 핀팹 노드인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인 TSMC 3나노 파생 노드인 N3P를 내년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삼성을 활용하는데 삼성의 경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2기 노드격인 2나노를 활용해서 칩을 만드는 게 낫다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퀄컴이 바로 그런 선택을 했고 이런 식으로 삼성에게 더 기회를 주고 자신도 제작 단가를 낮추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삼성의 경우는 3나노 2세대 노드를 활용해서 만드는 엑시노스 2500이 수율 논란을 겪을 만큼 이 삼성의 3나노 파운드리가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일본 AI 스타트업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의 AI 칩을 2나노에서 수주했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칩인 미국의 암바렐라 칩도 2나노에서 땄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3나노의 부진 속에서도 2나노 수주는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삼성의 경우는 3나노가 핀팹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전환한 첫 제작 노드이기 때문에 3나노에서의 시행착오가 2나노에서는 레퍼런스가 돼줄 수 있습니다. 3나노에서는 삼성이 최근에 미국의 서버 칩도 따냈는데 이 칩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칩으로 아마 전망됩니다. 이런 점을 퀄컴이 인식하고 삼성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TSMC는 2나노부터 처음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합니다. 팹리스 입장에선 불안한 요인일 수 있는데요. 물론 삼성과의 기술력 경쟁에서 TSMC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만큼 2나노를 활용하면 칩 성능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삼성을 TSMC가 현재 압도하는 마당에 굳이 비싼 가격 대비 칩 성능 체감 정도는 완만할 수밖에 없는 2나노를 급하게 쓸 유인은 팹리스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퀄컴이 내년 가을에 나올 AP를 TSMC는 3나노에서 테스트하지만 삼성은 2나노에서 테스트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은 그간 수차례 갤럭시만을 위한 AP를 지향한다고 밝혀왔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의 탑재 비중을 줄이고 자체 AP인 엑시노스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데요. 삼성이 자신의 폰에 자신의 AP 탑재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파운드리 성장을 위해서도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내년 초에 나올 갤럭시 S25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스냅드래곤 칩을 전량 탑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400이 탑재될 수도 있고 엑시노스 2500이 수율 부진 논란을 극복하고 전격적으로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가능성은 스냅드래곤 칩의 전량 탑재이겠죠. 그런데 내년 가을에 나올 스냅드래곤 8 5세대 AP 같은 경우는 다시 삼성 파운드리가 기회를 잡게 돼서 그 칩을 만들게 된다면 삼성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역설적으로 선두 파운드리 간 TSMC와 삼성 간의 실력 차가 이 팹리스로 하여금 삼성을 한 번 더 테스트해보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그 결과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